예, 전 세계 시선이 오늘 저녁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정상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작년 6월에 싱가포르 1차 때와는 이번 2차 하노이 회담은 분명 여러 가지로 좀 사뭇 다를 것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은 좀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더군요.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일단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바빴습니다. 오늘 오전에 응우옌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곧바로 응우옌 수원 푹 총리와 실무회담 그리고 무역 관련 합의문의 서명까지 오늘 썼습니다. 상당히 바빴죠.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제가 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일정을 확인해 보고 나오는 기사들을 쭉 봤는데요. 오늘 외부 일정을 특별히 가진 게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오전에 김 위원장의 수행단 일부가 하이퐁이라는 도시에 있는 완성차 업체를 방문했다. 요 소식 정도가 오늘 나오더군요. 상당히 두 사람이 좀 오늘 상반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이 북미 정상회담 첫날 1차 오늘 회담이 이제 단독 실무회담이 잠시 있을 예정인데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성과가 뭔가 있을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오셨고요. 제 왼쪽으로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거는 우리 정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김 위원장이 오늘은 좀 쉬면서 저녁 때 있을 단독회담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먼 길 달려오면서 굳이 좀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자면은 죽어서라도 좀 지키겠다는 아마 의지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나라 이게 가업이자 곧 자신의 모든 명운을 걸고 지금 왔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좀 준비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오늘 공식 일정을 가진 거는 일종의 여유도 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들어갈 건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트위터로 이런저런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은 또 김 위원장을 프렌드, 친구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네.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 저기 이제 다른 내용보다도 저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해놓은 For my friend 김정은 이렇게 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도요. 친구라고 표현한 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저 단어를 처음에 보면서 네. 이게 리틀 로켓맨에서 많이 올라갔구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로켓맨 얘기했었죠. 네, 그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너무 일이 많아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오래전처럼 보이는데 생각해 보니까 리틀 로켓맨이라고 내 단추가 더 크다 이런 거 하던 두 분이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8개월 만에 다시 만나면서 이제 마이 프렌드라고 할 정도면 일단 조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 단어 하나로 이런 표현 하나로 모든 것을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회담 전보다도 이번은 훨씬 신중하셨습니다. 트위터에 분량도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었고 횟수도 줄고 분량도 줄고 분량도 줄었고 그 줄어든 와중에 나온 트위터 표현 중에 my friend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게 이렇게 나쁜 조짐은 아닌 것 같다.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일종의 협상 전략, 압박 전략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협상은 합니다. 저분은 잘 아시겠지만 맞아요. 그 부동산 끝까지 이게 이 빌딩을 살 때도 끝까지 상대를 몰아붙여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 라이브 쇼를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You are fired 하는 거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분이 저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저쪽의 의견을 들어주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너무 낙관하고 너무 이제 하긴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제 북한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까지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또 어거지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 이 말씀도 이제 충분히 좀 설득력이 있네요. 정 교수님. 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지금 7시 반이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 3시간 정도 남은 건데 단독 회담을 20분을 먼저 갖고 그다음에 만찬을 갖는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공식 일정입니다. 근데 보통 회담을 하지 않기 전에 식사부터 한다는 것도 사실 저는 조금 좀 생경스럽던데
20분의 단독 회담을 그것도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갖는다. 그리고 만찬을 갖는다. 이런 이례적인 이렇게 흔하지 않은 일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 오늘의 한 2-3시간 정도가 내일 나올 결과의 방향타를 아마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특히 한 첫 20분 정도 양 정상이 도착을 해서 실무 이제 책임자들한테 다 보고를 받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 지금 비어 있는 공란이 어딘지 합의를 해야 될 상황들이 어딘지를 다 알고 일단 만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그렇죠. 그동안 뭐 친서도 주고받고 어쨌든 이렇게 뭐 서로의 이해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바로 얘기를 하겠죠. 그 20분 동안에 큰 얘기들은 다 정하고. 아, 그러면 그 20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의미 부여를 하시는 거는 실무자들이 한 걸 다 들었고 이제 소위 말하는 통 큰 결단을 두 사람이 그 20분 동안에 단독 회담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군요. 예, 그렇죠. 뭐 언론이 언제까지 이렇게 들어올 어디까지 이제 공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독으로 둘이 만난다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큰 방향은 좀 정해질 것이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만찬 중에 이제 두 분이 또 뭐 이렇게 얘기를 불꽃이 하겠죠. 튀는 거에 따라서 네. 이게 친교 만찬이라고 했지만 사실 업무 만찬으로 전환돼 버릴 그럴 수도 수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큰 틀의 방향들이 다 정해지고 네. 그걸 받아서 이제 실무 책임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오늘 아마 밤샘 또 다시 하노이 선언 협상문 초안을 글쎄요. 다시 쓰고 하는 일들이 예.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게 그 약간 얘기는 좀 이따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무적인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김 교수님도 네. 같은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니 저도 이게 약간 마지막 탐색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가 목표가 아니라 사실 회담은 내일이거든요. 그렇죠. 내일 하루 종일 하는. 근데 그렇죠. 내일 하루 종일 하는 회담을 앞두고 일단 그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탐색전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아, 그리고 적어도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안 받으면 회담이 깨지겠구나 하는 거를 지금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서 옆에 배석자 둘씩 데리고 네. 그러니까 이 친교 회담이 끝나는 그러니까 그 친교 만찬이 끝나고 나면 아마 정말 앉아서 자, 이 문구를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어디까지 밀어붙이고 뭐는 얻어내고 이거는 카드로 들고 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 본격 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뭐 실무 회담이나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고받고 했던 의견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라는 거는 공통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왜 오늘 단독 회담과 사실상의 뭐 약간 반맛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업무 만찬 지금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 만찬 자리 그것도 배석자도 이제 실무자들 두 사람만 배석한다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한테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 두 분한테 따로따로 여쭤볼 건데요.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빅딜, 뭐 스몰딜, 또 새로 나온 뭐 미디움 딜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정도가 빅딜이구만, 그 정도가 스몰딜이구만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그럼 여기서 나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일 사인할 때까지 할 부분들이 빅딜 차원에서는 이 정도까지다. 이렇게 좀 단계별로 좀 예상을 좀 해주시죠. 핵심 주제어를 일단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변 그리고 제재 완화 이제 두 가지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변의 어느 수준까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정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정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의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어느 축까지 주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게 이제 빅딜과 스몰딜을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빅딜, 스몰딜 얘기가 많은데 기준이 좀 다 달라요. 그러면 그래서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영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북한에게 과거, 현재, 미래죠.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은 좀 억울하고 좀 답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 영변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과 해가지고 내세우면 이게 빅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작년 9월달에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미 해버렸어요. 9월에 평양 공동선언 때 5조 2항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미 의사 표현을 했단 말씀이군요. 의사 표명을 국제사회에 해버렸죠. 그러니까 기준선 출발선이 영변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영변이 거의 자기네 핵시설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전부를 내주는 게 그냥 기준선이고 스몰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할 노릇이겠죠. 그거를 미국 측에서는 자꾸 스몰딜 그렇죠. 얘기를 하니. 그래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플러스 알파까지 가야 이제 빅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북한에 이제 뭐 자유 언론이 있고 야당이 있었다면은 왜 그때 그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협상력을 약화시켰느냐 예, 그 질타를 받을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서는 그래서 되게 이제 최소선이 되게 높은 기준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플러스 알파는 최대한 조금 덜 주면서 어쨌든 제재 완화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한판 승부를 좀 벌이게 될 것이고 그 틀에 따라서 어쨌든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라고 하는 그 조정을 우리가 나중에 내일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인 과정을 좀 보면은 어쨌든 스몰 딜에서 빅 딜로 지금 가고 있는 이게 그래도 좀 순항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영변 플러스 알파 정도가 돼야지 미국 측에서 볼 때 빅딜이 그렇죠.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 정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알파가 되려면 뭐가 더 들어가야 될까요? 플러스 알파에 이제 그 미래 핵, 현재 핵, 과거 핵 중에 뭔가 믹서가 돼서 옵션이 돼야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미래 핵이라고 한다면은 영변 이외에 뭐 강성 혹은 강선이라고 알려져 있는 평양 인근의 다른 다른데 핵시설까지 내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과거 핵인 ICBM 만들어져 있는 거를 폐기할 거냐 몇 개를 좀 내줄 거냐 그런 뭐 이제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좀 옵션에 따라서 또 미국은 또 뭘 붙여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정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스몰딜과 빅딜의 이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사응 조치는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 교수님은 또 생각이 또 다르실 수도 있고 하니까 김 교수님은 소위 말하는 스몰딜, 빅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을 갖고 계세요? 전 사실 크게 생각이 다르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 스몰딜, 빅딜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게 누구 관점에서 스몰딜이지, 누구 관점에서 그래서요. 빅딜이지,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저런 내용이 미국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닥 그렇게까지 빅딜이 아닐 수도 있는 거를 영변 플러스 알파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영변 정도는 나와야지 하는 나와야 생각을 되고. 미국은 할 예, 거예요, 예.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카드도 아니고 이미 그렇죠. 작년도 9월에 문 대통령한테 썼던 카드인데 그거 그대로 가려고 이러면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빅딜이야? 이런 생각을 할 만한데 이 북한 쪽에서 보면 이거 내놓기 아까운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빅딜이 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빅딜, 스몰딜을 얘기하기 전에 누구 관점에서 이게 빅이고 스몰이고 뭐 미디엄이고를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예. 우리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한국이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빅이고 뭐가 스몰인지가 그것도 되게 참 중요합니다. 신선한 접근 방식인데 아니, 뭘까요? 신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조금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네, 교수님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네. 그냥 그 더 이상 ICBM 더 이상 안 쏘아 올리고, 그러니까 대륙간 핵실험 안 탄도탄 하고. 더 이상 안 하고 핵실험 더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가면서 제재를 뭐 해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뭐 중요한 거를 뭐 개성이나 이런 거를 면제해주는 상태로 그냥 현상 유지를 하겠다. 이게 양쪽이 만약에 그렇게 가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핵을 끝까지 없애야 하고. 그렇죠. 한반도에 비핵화가 목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정 교수님 의견하고 뭐 다른 건 아닌데,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항상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은 상응 조치 얘기를 이제 빨리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스몰딜, 빅딜 거기다 우리 지금 김 교수님이 제기하신 우리 측 입장에서의 스몰딜, 빅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재 완화 조치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 교수님 먼저 하시죠. 예,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일단 그 경제적 실익을 당기기 위해서 네. 가장 원하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해줄 의사도 별로 없고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뭐냐면은 뭐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있고 유엔의 안보리 제재가 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풀어달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하겠죠.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 거기 가면은 나도 5분의 1이다. 나 혼자 이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딱 잡아 떼겠죠. 아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래요. 또 힘들기 때문에 힘든 문제이고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거나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네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지금 뭐 좋은 과정이니까 비핵화가 가면은 예. 뭐 남북 경협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재 면제나 뭐 유예 같은 거 해주겠다라는 거 미국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의회에 3개월, 6개월, 1년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네요.
그래서 의회가 있군요. 예. 잘 안 된다 싶으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 안 간다 싶으면은 의회에서는 분명히 제동을 걸 거고요. 그렇죠. 민주당은 또 계속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스냅백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좋은 합의를 이번에 빗대를 했다 하더라도 가는 게 그러게요. 중간중간 암초를 계속 좀 만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재 완화는 오히려 비핵화 관련된 소위 말하는 이런저런 딜보다도 오히려 더 더 뒤끝이 어렵죠. 있을 수도 있다. 네.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역시 김 교수님 보시기에서도 오늘 성과가 꼭 북한에 대한 이런저런 서방의 제재 완화 이렇게 직접 연결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군요. 아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그 포석을 까신 것 같아요. 또 만날 수 있어. 이번이 마지막 만남은 아닐 거야라고 했던 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재 완화 뭐 그거보다는 제재 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요소한만 면제해주기로 해. 뭐 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짧게 김 교수님한테 네. 하나만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제재 면제로는 가능하죠. 아. 아예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그건 아닐 아니고. 것 같고. 네. 사실 그 정도 일단은 뭐 시작은 그 정도만 그렇죠. 해도 예, 알겠습니다. 참 시간이 아깝네요. 오늘 두 분 이 정도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